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하루도 편안하셨습니까? 김우진입니다. 코로나로 1년 연기된 도쿄올림픽 개막이 오늘로 꼭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전히 전염병의 위험은 가시지 않았지만 백신 접종과 철저한 방역을 앞세워 강행한다는 방침인데요. 강원도 출신 선수들 역시 도쿄행 최종 티켓을 확정짓기 위해 막바지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여러 우려 속에서도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 태극마크의 의미 때문이겠죠. 아무쪼록 그 의미가 무색하지 않도록 철저한 방역과 준비가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자, 6월 23일 수요일 생방송 더 인사이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뜨겁게 달군 사건, 사고부터 놓치지 말아야 할 주요 뉴스를 한눈에 정리해드리는 오늘엔 뉴스캐스터 김호경입니다. 코로나19로 침체된 강원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대한민국 동행세일이 시작됩니다. 오는 15일까지 강원마트와 강원곳간 등 온라인을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인데요. 할인 행사와 다양한 경품 이벤트는 물론 도내 10개 시군의 대표 온라인 쇼핑몰도 최대 20%의 할인을 진행하고 강원산 농축 수산물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재택근무가 일상화되면서 일과 휴식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이색 호캉스, 강원 워케이션이 뜨거운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한국관광공사가 기획한 강원 워케이션은 휴양지에서 근무하는 숙박형 관광 상품으로 출시 2달 만에 8,000박 넘게 팔리며 화제를 모았는데요. 다양한 지역 체험 프로그램을 같이 즐길 수 있는 기획이 큰 역할을 했던 만큼 앞으로도 강원도 한 달 살기 등의 체류 상품을 마련해 관광 활성화에 나설 계획입니다. 세계적인 겨울 축제 화천 산천어 축제가 3년 만에 시민의 품으로 돌아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내년 1월 산천어 축제가 개최하기로 결정한 건데요. 1,300억 원의 직접 경제 효과를 창출하면서 화천 군민의 1년 농사로 불렸던 만큼 화천 산천어 축제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양구 박수근 미술관에 조성된 퍼블릭 전시관이 오늘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갑니다. 증강현실 등 실감형 콘텐츠 및 체험존으로 구성된 퍼블릭 전시관은 박수근 화백의 희귀 작품을 3D 등의 입체 영상으로 만날 수 있도록 조성했는데요. 박수근 미술관에서만 열람 가능한 희귀 자료들이 사본으로 전시되어 있을 뿐 아니라 내년 개관 20주년을 맞는 미술관의 도록도 공개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등교 일수가 줄어들면서 강원도 학생들의 학력 격차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강원도 교육연구원이 조사한 코로나19 여파 속 중학생 학력 격차 연구에 따르면 대부분 학생의 성적이 하락했고 하위권 2등급의 학생 역시 부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등교 수업이 줄어들면서 학력 저하가 극심해진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한 학력 격차 해소 방안이 묘연해지면서 대다수의 학부모는 사교육을 통해 공백을 메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강원도 교육청은 전면 등교를 원칙으로 시행하고 불가피한 원격 수업은 실효성을 높인다는 방침입니다. 전면 등교를 앞둔 지금 코로나19로 벌어진 학력 공백을 채우기 위해서라도 우리 모두의 관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뉴스캐스터 김호경이었습니다. 네, 주목할 만한 이슈를 기자의 시선으로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원석진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다음 주 일주일 뒤죠? 7월 1일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이 적용이 됩니다. 내용 좀 짚어볼까요? 네, 이번에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방역과 일상의 균형을 강조했습니다. 지난 2월 말부터 시작된 백신 접종이 속도를 내고 있고 전국 확진자 수도 관리 가능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꽉 막혔던 일상에 숨통을 틔워보자는 취지인 건데요. 특히 반년 넘게 끌어온 사적 모임 제한 조치를 비수도권에서 완전히 해제한 건 이번 개편안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피로감도 좀 해소를 하고 경기 회복의 목적도 있는 건데 도민들은 일단 기대를 좀 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네, 맞습니다. 지역 상권에서는 다음 달부터 가능해지는 이 사적 모임의
그 기대를 걸고 있는데요. 예. 외식업계에선 그간 꿈도 못 꿨던 단체 손님을 받게 된 만큼 그 방역 지침을 철저히 지키겠다고 뜻을 모으고 있습니다. 숙박업계에선 올 7월이죠. 성수기가 시작되면 이 단체 객실 예약이 꽉 들어찰지 지켜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이 자영업자 비중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강원도로서는 이번 개편안이 경기 회복에 신호탄이 될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예. 강원도의 경우 보면은 10일부터 강릉하고 춘천, 원주 제외하고 15개 시군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이 시범적으로 적용이 되고 있잖아요. 각 자치단체 자율권이 강화된다는 점이 좀 인상적인데 강원도의 기본 방침은 어떤 거예요? 강원도 역시 각 시군의 자율권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예. 가령 군단위 지역 같은 경우에는 주간 확진자가 5명을 넘게 되면 원래 2단계를 적용해야 하는데 예. 그 지자체가 확산 우려가 높지 않다고 판단하면 1단계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대신 방역은 각 시군이 철저하게 책임지고 해야 합니다. 다만 특정 지역에 확산세가 거셀 경우에는 강원도가 나서서 사적 모임 인원을 제한하는 등 방역 지침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어쨌든 여름 휴가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관광 1번지 강원도로 많은 분들이 오게 될 텐데 내륙권으로도 많이 오시겠지만 동해안권으로 해수욕장에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해수욕장 방역 괜찮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올여름 2천만 명이 강원도를 찾을 거란 전망도 나왔는데요. 강원도는 어차피 몰릴 피서객이라면 해수욕장을 개장해서 방역 관리를 철저히 하자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예. 가장 큰 걱정거리는 해수욕장의 밀집도인데요. 이를 낮추기 위해서는 이용 인원이 적절한지 한눈에 볼 수 있는 혼잡도 신호등 제도를 운영하기로 했고요. 또 작년과 마찬가지로 대형 해수욕장에서는 저녁 7시부터 새벽 6시까지 취식을 전면 금지하기로 하는 등 예. 해수욕장 방역 대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대책들을 빠짐없이 좀 세우고 그것들을 관리 감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하지만 현실은 또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춘천 같은 경우는 일주일 새 40명 이상 확진자 나왔고 강원도 내 확진자 2자릿수 내외로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 상황인데 기대도 있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있거든요. 전문가들 의견은 어때요? 네, 강원도 방역 전문가들은 지금 확진자가 무더기로 쏟아지고 있는 춘천 지역의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예. 주로 초등학교와 유흥시설 등을 고리로 확산이 이뤄지고 있는데요. 오늘 강원도청에서도 공무원 2명이 확진됐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이라면 상반기 백신 접종 대상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 또 최초 감염원을 알 수 없는 깜깜이 확진자 비율이 4명당 1명꼴이어서 예. 상황이 굉장히 엄중한데요. 그렇다고 춘천시 입장에서도 거리두기 단계를 갑자기 올리기도 쉽지 않아서 전문가들은 신속한 역학조사로 이 깜깜이 확진자 비율을 최소화하는 게 최선이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백신 얘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난주에 백신 부족해서 4천여 명 정도 접종 미루는 일이 있었는데 강원도 내 백신 수급 차질이 없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2분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예약률이 보건당국의 예상치를 웃돌면서 예. 도내에선 60세에서 74세 예방접종이 일부 미뤄지는 일이 있었는데요. 이분들은 3분기 주력 백신인 화이자를 다음 달 5일부터 맞게 될 예정입니다. 예. 보건당국에서는 강원도민 58%인 91만여 명이 3분기 대상자지만 화이자랑 모더나 백신이 충분히 확보된 만큼 지난번과 같은 문제는 없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 상황으로 봤을 때는 전 국민의 70%가 집단 면역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이런 일들이 좀 반복될 것 같은데 앞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이 강화된다거나 혹은 바뀌는 일도 생길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현재까지 강원도의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은 35%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요. 9월 말쯤이면 집단 면역 궤도인 70%에 도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석 달이 남았는데 국민적 피로감이 커질 대로 커진 터라서 이제 방역 당국에서도 이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좀 손바닥 뒤집듯 바꾸기는 어렵겠다. 하지만 이제 사적 모임이 풀렸다고 이 개인 방역까지 소홀해지면 언제든 이 세부 지침은 강화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찌됐든지 간에 거리두기 개편안이 재확산의 어떤 도화선이 되지 않으려면 철저한 방역 대책 수립이 있어야 될 거고 기본은 역시 개인 방역 수칙을 잘 지키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원석진 기자와 얘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생방송 더 인사이드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시사인 이슈 시간인데요. 함께 얘기 나눌 두 분 모셨습니다. 전성 변호사님, 강릉원주대 김영식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자, 먼저 전성 변호사님, 지난주부터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이 시행이 됐습니다. 주요 내용 좀 살펴볼까요? 예,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 핵심은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한 대응책입니다. 예. 우리 강원도는 춘천, 원주, 속초 세 도시를 제외하고 나머지 전 지역이 그 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의 위험에 굉장히 어려움에 처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네. 이번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개정의 핵심 내용은 우리 강원도로서는 매우 중요한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그 주요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인구 감소 지역의 지정 근거와 지정 절차, 이렇게 지정된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한 그 국가 균형 발전에 있어서 어떻게 이것을 반영시킬 것인가, 그리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할 것인가, 예. 이런 것들이 자세하게 규정되어 있고요. 특히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이러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대해서 심의하고 결정하는 절차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김영식 교수님, 네. 그 전성 변호사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은 뭐 예전에도 계속 있어 왔잖아요. 그렇죠. 지난번하고 이번이 좀 차이점이 있다면 어떤 걸 꼽으시겠습니까? 일단 이제 기본적으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라는 게 존재하면서 여러 번의 개정들을 이제 해왔었거든요. 지금 이제 핵심이 되는 내용은 뭐냐면 사실은 인구 감소에 대한 그런 지역들, 그러니까 소멸될 수 있는 그런 지역들을 어떻게 정부가 지원할 것이냐 하는 것들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법률이 사실은 시행령을 만든 것이거든요. 사실 우리 지역의 입장으로서는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사실 핵심은 이게 아니에요. 뭐냐면 처음부터 이제 국가 균형이라는 것 차원에서 지금 우리가 위원회가 만들어져 갖고 추진해 왔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그런 내용들을 이제 앞으로 가서 좀 살펴보면은 뭐 여러 가지 정책이 있었지만은 지역을 균형 발전시키자라는 의미도 상당히 크거든요. 예. 핵심은 뭐냐면 수도권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지 않는 이상에는 지역에 발전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수도권의 규제가 점점 약화되는 상황에서 지역의 발전을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런 큰 틀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먼저 행해야 될 이런 법들은 뭐냐면 수도권 규제 강화라는 것이 먼저 나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있어야 그 다음에 이제 지역에 대한 소멸 지역이라든가 아니면 지역에 대한 발전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와 있을 때 지금 국가가 하고자 하는 국가 균형이라는 것들에 대한 최종적인 답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데 지금과 같이 수도권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지 않고서는 예. 지금 이제 만들어낸 여러 가지 법들이 아마 의미가 없을 가능성도 많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하셨지만은 강원도 18개 시군 중에서 15개가 포함이 됐고요. 예. 이거는 강원도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이제 전라도 지역, 경상도 지역들이 대부분이 다 여기 포함이 됩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은 정부 입장에서는 어느 지역에 얼마만큼의 지원을 할 것이냐라고 우리가 이제 뒤집어 생각해 보면 사실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정치력도 약하잖아요. 그렇죠. 뭐 국회의원도 몇 명이 없고 예. 그렇다 그러면 강원도가 가져올 수 있는 얻을 수 있는 포지션이 얼마나 되느냐라는 것들을 또 놓고 보면은 사실은 뭐 그렇게 희망적이지는 않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철원 등 전방 지역 보면은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인구 감소도 가뜩이나 문제인데 국방 개혁 문제가 겹치면서 그야말로 전성 변호사님 말씀해 주셨지만 지역 소멸의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데 이 위기감 어느 정도로 체감하고 계세요, 변호사님께서는? 지금 철원, 화천, 양구 등 강원 북부의 접경 지역은 그 군 병력의 감축, 그와 연관된 군부대의 이전, 이런 일로 인해서 대단히 그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이 또 그 지역 주민들에게 영향을 미쳐서 인구 감소로 이어지고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지역 소멸의 위험으로까지 지금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개정안을 보면 인구 감소 지역이라는 개념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특수 상황 지역이라는 개념을 사용해서 접경 지역과 같은 곳은
특수 상황 지역으로 규정하고 특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예비하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특수 대책이 마련되어 있지는 못합니다만은 앞으로 이런 강원도 북부 적경 지역과 같은 아주 극도로 어려운 지역의 경우는 특수 상황 지역으로 해서 인구 감소 지역으로서의 어려움과 그런 특수한 어려움을 아울러서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마련할 것을 예비하고 있는데 그것을 한번 기대해 봅니다. 네. 김영식 교수께서는 어쨌든지 간에 그 중앙의 수도권의 규제를 강화해야 된다는 이런 입장을 말씀을 해주셨고 전성 변호사님께서 방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어쨌든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이 인구 소멸이라든가 지역 소멸 위기에 대해서 실효성 있는 대안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전성 변호사님 어떠세요? 실효성이 좀 있을까요? 이것이? 예, 뭐 우리 김영식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아주 우리가 진지하게 고려해야만 할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적경 지역 간에서는요, 사실 그동안에 적경 지역이 개발할 수 없었던 것들은 사실 우리가 자의적으로 개발 안 시킨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적경 지역이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재나 제한 조치들이 있었기 때문에 발전이 안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책임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정부에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정부가 저는 오히려 국가균형발전법에 적경 지역에 관한 특별법, 뭐 발전특별법 이런 것들을 집어넣어 가지고 그런 지역들은 특수한 환경에 있기 때문에 정부가 지원해 줘야 된다라는 안이 구체적으로 들어가 있지 않으면 사실 이 지역만을 위해서 투자를 받기는 혹은 기업을 유치하기는 아니면 다른 정부의 지원이 있기는 쉽지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예 이 차제에 적경 지역 어떤 개발이나 발전을 위한 특별법이 오히려 만들어져서 들어가는 것이 그 지역민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김 교수님 말씀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제가 잠깐 말씀하십시오. 첨언하면 현재 법 자체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적경지역 지원 특별법이 제정되어서 운영된 지는 아주 여러 해가 흘렀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적경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이 제대로 수립되고 집행되지 못한 것이 그동안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적경지역에 관한 이 적경지역 지원 특별법을 그 특별법답게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보완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지역 입장에서도 뭐 원인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기업 유치라든가 지역 경기 활성화하려면 지역 자체에서 노력이 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김영식 교수님 어떤 방안이 좀 있을까요? 어떤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안타깝게도 우리가 그동안에 그런 노력을 안 해온 것이 아니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실 그동안에 수도권의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방법은 뭐 하나밖에 없습니다. 수도권의 기업을 유치해야 지역에 이제 기업이 들어오게 되고 또 젊은 이들이 모이게 되고 또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어지고 그래야 인구가 늘어나는 것이거든요. 지금으로서 1차 산업을 가지고 농업, 어업, 수산업, 광업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인구를 증가시키기에는 아시는 대로 이미 불가한 것이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어차피 기업을 유치해야 되는데 수도권 규제를 강화하지 않고서는 모든 기업들이 다 수도권으로 가려고 그러지 누가 지역으로 지방으로 오려고 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한 30여 년 동안 동해안 지역이나 적경 지역에서 그러한 노력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이 오지 않는 이유는 수도권과의 접근성이라든가 생활 여건이라든가 환경, 교육 환경 이러한 것들 때문에 오지 않은 것인데 그러한 것들이 하루아침에 바뀔 가능성은 없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도 특별법을 아무리 많은 특별법을 만들어도 특별법이 문제가 아니라 수도권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제재, 제한, 규제 이런 것들이 있지 않고서는 기업들이 지역으로 올 가능성은 전혀 없다. 그렇게 되면 지금 이제 소멸하는 시간들이 점점 빨라질 수 있는 거고요. 영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속초 지역이 최근에만 이렇게 이제 반짝하는 것이지 전체적으로 보면 인구가 감소하고 있거든요. 코로나 시대 포스트 코로나를 본다 그러면 영동 지역은 대부분 7개 시군이 다 소멸 지역에 포함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도민들도 걱정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일 거예요. 중앙정부의 어떤 일률적인 잣대가 그대로 이 흐름으로 넘어가지 않겠느냐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우리도 이제 지역 목소리를 좀 효과적으로 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다 보면은 어떤 효과적인 소통의 창구라든가 시스템이 필요할 텐데 전성 변호사님 어떤 게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우선
제가 접경 지역에 좀 중점을 둬서 말씀을 드리면 예. 그 접경 지역 지원 특별법상에는 접경 지역 정책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이런 것이 실질적인 정책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운영되어야 하는데 예. 지금 국무총리 산하에 있는 심의위원회로서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못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구를 대통령 직속 기구화하는 것 같은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우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김영식 교수님. 저는 그러니까 이제 특별법도 좋고 균형 발전법도 좋습니다. 근데 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그것이 현장에서 우리가 일할 수 있도록 기업을 유치하는 데 도움이 되어줘야 된다라는 거죠. 예.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은 기업들을 유치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인센티브들이 주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기업이 올 것이고 또 젊은 사람들이 올 것이고.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런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능력이 사실 지방자치단체는 없어요. 그렇죠. 여기 아시는 대로 인구도 적고 세수도 적고 지금 뭐 공무원들 지역의 공무원들 월급 주는 것도 전부 다 적자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어떤 인센티브를 가지고 그런 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겠는가? 사실 쉽지 않다. 결국은 뭐냐면 중앙정부가 특별한 배려에 의해서 지원금을 주는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정부 지원으로 인해서 기업이 유치가 돼야 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가야 되는데 강원도는 그러한 것들이 상당히 약하다. 그거는 사실 정치 세력이 너무 약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뿐만이 아니라 강원도 내에서도 이런 지역 불균형이 심각하게 나타납니다. 예. 근 20년, 30년 전의 인구와 지금의 인구를 살펴보니까 기본적으로 원주, 춘천을 빼고는 나머지 대부분의 지역들이 인구가 줄어들고 있거든요. 특히 강릉 같은 경우에는 지금 벌써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어요. 그러니까 20, 30년이 지나면 도시가 완전히 소멸될 지역으로 지금 이제 찍혔거든요. 예. 자, 그렇다 그러면은 이런 것들을 지역 내에서 회복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들이 먼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국가도 국가지만. 지금도 이렇게 보면 인구는 원주나 춘천 쪽은 수도권의 접근성이 좋으니까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잖아요. 하지만 수도권에서 멀어지는 이런 어떤 도시들 같은 게 특히 접경 지역이나 영동 지역은 계속 인구가 감소하고 있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강원도 내에서조차 이것을 해결하지 못한다고 하면은 앞으로 이 지역들은 소멸 지역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 하는 거죠. 네. 그 시군 간의 양극화 현상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얘기를 좀 나눠볼까요? 양극화 현상이 심하게 나타나다 보니까 특례군 지정이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전성 변호사님은 이거 어떻게 보고 계세요? 예, 원래 이 문제는 지방자치법의 전면 개정과 관련해서 그 대도시의 효율적인 행정을 위한 그런 목적에서 특례시 문제가 먼저 제기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특례시 문제보다도 지금 우리가 계속 강조하고 있듯이 그 심지어 지역 소멸의 위기에까지 처하고 있는 예. 아주 작은 군들의 문제, 특례군의 문제가 오히려 더 중요한데 특례시 문제가 앞서서 얘기되고 특례군 문제가 제대로 얘기되지 않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 강원도의 9개 군이 앞장서서 이 특례군의 문제를 먼저 주도적으로 제기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 이 문제는 지금 오늘 우리가 주제로 얘기하고 있는 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의 문제를 그 지금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서 이렇게 제기하고 나왔습니다마는 새롭게 논의되고 있는 지방자치법 개정에서도 지방자치의 차원에서도 이것이 규정되어야 한다. 이렇게 해서 지금 활발하게 문제 제기가 되고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지방분권이나 균형발전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어떤 제도적 장치나 시급한 과제가 뭐라고 보시는지 이 부분 포함해서 정리 말씀을 한 30초씩만 짧게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김영식 교수님. 일단 이제 우리 지역은 인구 감소가 특별 한 두세 개 지역을 빼놓고는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예. 그러려고 하면 강원도 지역 내에서의 어떤 균형 발전 이런 것들이 좀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런 것들을 위해서 먼저 선행돼야 될 게 뭐냐면 경제라는 것은 소위 규모의 경제라는 게 존재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군 간에 통합하는 문제들 이러한 것들도 좀 진지하게 좀 논의를 해봐야 되고요. 그런 것들을 위해서 정부가 중앙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재원 이러한 것들을 마련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소멸 지역을 축소시키는데 막을 수는 없지만은 축소시키는데 어느 정도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고맙습니다. 전성 변호사님, 정리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 국가균형발전특별법상에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의 경우를 보면은 이 지역에 대한 지원은 의무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 이에 반해서 우리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한 지원은 행정재량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단기적으로 보면은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의 경우가 더 급박한 필요성이 있기도 하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보아서 근본적인 점에서 생각한다면 예. 인구 감소 지역의 문제가 더욱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한 지원이 단순한 임의적인 재량사항으로 규정될 것이 아니라 예. 이것이 의무사항으로 반드시 규정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말씀 여기까지 듣죠. 지금까지 전성 변호사 그리고 김영식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생방송 더 인사이드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저녁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